네, 이 드론이요.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과 융합이 되면서 미래 안보, 또 산업, 여기에 전략 무기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국내 드론 산업과 시장은 아직도 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자, K-드론 산업 현주소는 어딘지, 또 우리가 기술 주권, 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황호원 한공안전기술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우리가 드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과거에 방송용 드론도 있었고, 이런저런 드론 얘기를 하다가 우크라이나 이 전쟁 때 드론 뉴스 나오면서 아주 급발전을 한 것 같습니다. 미국도 여기에 뛰어들고요. 전쟁이 세계 드론 산업을 퀀텀 점프 시켰다. 맞습니까? 이 전쟁에서의 드론, 여기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드론이 원래는 그 촬영으로 시작했다가 맞아요. 코로나 때 이제 비접촉으로 이제 물류로 이제 발전이 됐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그 전에 이제 감시 정찰만 하던 드론 기능이 이제 1인칭 그 공격 드론의 형태로 변모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통계에 따른다 그러면 이번 그 공격의 한 70~70%의 그 파괴력을 드론이 담당했다. 뭐 그런 통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것은 드론이 그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비대칭 전략에 유리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드론이 그 전쟁에서 큰 역할을 하게끔 됐죠. 그래서 이러한 그 드론이 그 역할함에 따라서 드론에 대한 그 중요성이 지대하게 네. 커지고 있는데 조금 달라지는 것은 이제 그 공급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그 산업화의 영향에 있어서 어떠한 그 효과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전쟁 이슈 터지면서 기술 발전도 함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게 수요가 많아지니까 더 업그레이드, 그 속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드론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 중에서는 중국의 드론 기술,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다는 자체가 현재 세계 드론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건가? 이런 추측도 가능한데요. 전체적인 세계 드론 시장, 드론 산업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볼까요? 예, 드론은 중국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중국이 그 맨 처음에 선두주자로 드론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실질적으로 통계에 따른다 그러면 세계의 그 70~80%의 드론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 드론이 이제는 그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그 촬영했다가 물류였다가 점차 이제 건설이라든지 또 공공안전 또 우리나라도 이제 산불이나 그 조류에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 발전되고 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레저 부분도 발전되고 있어서 드론 그 레이싱이라든지 드론 축구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그 큰 그 선두주자의 역할을 해서 점유율이 많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그 중국에 대한 그 대책으로서 나름 그 국가 안보라든지 공급망을 그 원활하게 한다든지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이러한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그 우리 입장에서는 그 드론에 관련된 그 하나의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요? 네, 그럴 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 의존됐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중국 제품이 그 제작에 있어서 워낙 그 저렴한 그런 경쟁력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는 그 실질적으로 많은 그 대기업이라든지 기술력은 충분히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고 그냥 중소기업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예. 이제 중국에 대한 그 제재가 세계적으로 그 발생되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예. 새로운 그 대안체를 찾는다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면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렇게 이제 그 배경으로 말미암아서 위기를 우리가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원장님께서는 이게 K-드론의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우리가 기술력 높고 자본력 되는 대기업이 안 뛰어든 게 시장 규모가 작아서 안 뛰어든 거란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동안 그 워낙 중국에서 그 저렴한 그 드론을
그 제공했기 때문에 예. 안 들어갔는데 사실 기술력은 충분히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드론이라는 것이 뭐 AI라든지 배터리라든지 그렇죠. 또 뭐 전자 그런 것들이 융합된 네.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기술은 뭐 충분히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거든요. 예. 특히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뭐 엄청난 그런 수준에 달해 있는데 단지 이제 가격 경쟁력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그 참여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그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론 산업이다 그럼 지금까지 제작하는 거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드론 산업에는 제작뿐만 아니라 또 그거에 대한 그 활용, 응용의 영역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제작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인 참여가 약했었는데 응용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레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발전되기 때문에 새로운 그런 그 콘텐츠를 창출하는 영역에 있어서 이젠 충분히 경쟁력이 좋습니다. 있다.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K-드론이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 드론과 안보, 드론과 국방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육군성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은 1,300만 대의 드론 만들 수 있다. 러시아는 400만 대의 드론 생산이 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어떤 안보라든가 전쟁의 판도를 드론이 바꾼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것도 일련석선입니다. 저렇게 판이 커진다면은 우리 K-드론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의 국방에도 우리 무기 체계에도 드론을 대거 투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전적으로 드론을 빼놓고는 이제 전쟁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예, 그래요. 그다음에 이 드론이 그 고성능 뭐 스텔스 전투기처럼 그렇게 아주 높은 그 기술력과 또 그 고도의 그런 그 자금이 투입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숫자의 게임이 중요한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 이번에 위기의식을 가진 것은 예. 실질적으로 중국이나 그 러시아만큼의 그런 드론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고 더더군다나 거기에 대한 그 실질적인 그 대응 능력이 사실은 그 관심을 덜 가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유전에 뭐 우리 국방부에서 발표한 것 따른다면 드론 50만 대를 뭐 준비하겠다 뭐 그런 예. 계획도 발표하고 그랬는데 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예. 이제는 드론이 상업용뿐만 아니라 사실 상업용이 이제 그 군사용으로 전환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대비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드론의 그 역할이 또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쟁용 드론 이야기를 해봤고 중국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까요? 현재 뭐 압도적인 1위고요. 세계 시장에 DJI, 뭐 제주, 중국 기업 네.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너무나 우문인가요? 직설적인 질문인가요? 중국은 드론을 왜 잘하죠? 왜 아, 잘합니까? 예. 중국은요? 아까 그냥 싸서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단가요? 그 싼 게 뭐 그냥 단순히 인건비뿐만이 네. 아니라 사실은 그 중국 드론이 선두주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다른 데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시점에 일찍 시작했고 또 한 가지는 그 정부의 그 집중적인 그 육성 사업으로의 투자로 말미암아서 한 기업이 치고 나가서 그것을 그 보충하기 위한 그런 부품 업체라든지 네. 그러한 그 생태계가 조성이 됐다 일찌감치 그것이 이제 경쟁력을 갖게끔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다양한 그 활용의 영역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건설 현장이라든지 아, 예. 또 안전 점검이라든지 사실 드론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가졌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고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 그다음에 그런 말미암은 그런 생태계 형성 뭐 이런 것들이 그 종합돼 가지고 아마 드론이 지금 드론 강국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근데 앞서 우리 원장님이 우리 K 드론도 기술력은 된다라고 하니까 우리도 빠르게 좀 국가적으로 육성하면 글쎄요 중국 드론이 그렇게 두려운 상대는 아닌 거 아닌가요? 네,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예. 그래서 저희 국가도 드론에 대한 그 10년적인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사실 우리 분야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서비스 분야 같은 데 있어서는 우리가 세계 톱 10의 그런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뭐 드론 그 쇼라고 우리 보통 말하는 드론 라이트 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 1위 정도의 그런 실력을 가지고 실력 있고 있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분야에 있어서도 그 건설 그 점검이라든지 스마트 공정이라든지 그런 이제 응용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큰 그 위치를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네. 사실은 이제 그런 그 드론에 대한 알겠습니다. 그런 그 예. 발전을
준비하고 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마지막 또 결론 때 좀 더 깊게 들어가 예. 보도록 하겠고요. 중국 드론을 얘기했으니까 그럼 미국 드론은 뭐 하나 이런 궁금증이 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우리가 F-35 이런 미국입니다. 이런 전투기에 너무 돈을 많이 낭비했다. 드론으로 가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미국이 또 맘먹으면 글쎄요. 미국 드론도 금방 중국을 따라잡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이제 마음 먹으면 따라잡는데 문제는 안 먹습니까? 그 네. 마음 먹고 그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그만큼의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 시간은 사실은 우리나라는 계속적인 그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틈새를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여지가 있고요. 그동안은 계속 가격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데 똑같은 정도의 성능이라 그랬을 때 중국과 미국의 가격 차이가 한 10대 1 이상이 벌어집니다. 10배요? 그 정도가 되죠. 그래서 미국이 그동안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급하게 됐기 때문에 예. 이제 아마 시작하게 될 거고 그 기술에 대한 도움을 우리나라와 같이 협력하고 있는 뭐 이제 그런 상태로 지금 발전될 것 같습니다. 예. 자, 한미 관세 협상에서 이 K 드론도 좀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 그런데 또 최근에는 워낙 이렇게 또 드론 산업이 커지면서 국산화에도 성공했다.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좀 있거든요. 현황 좀 얘기해 주시고 중국 의존도에 대한 뭐 문제라든가 대안이라든가 함께 좀 결론 내려주시죠. 그동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우선 가격 경쟁력에서 처졌기 때문에 그랬는데 네, 높을 수밖에 없었죠.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에서도 핵심 부품에 대한 것을 수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체적으로 국산화가 될 필요가 있고 특히 군사 안보용으로 될 때는 이제 우리나라의 수준을 가지고도 이제 아까 국방 드론도 이야기했듯이 예. 그렇게 독립해야 될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동안의 의존도가 이제 여러 부분에서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론 얼라이언스라고 새로운 우리가 협의체를 개발을 해서 예. 사실 기술 개발을 국가적으로 지금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에 대한 것도 핵심 부품이 이제 뭐 배터리라고 했을 때 그 경우도 통계에 따르면 36.8%, 그다음에 프로펠러도 뭐 28.1%, 모터도 20% 이상 점차 이제 국산화의 그런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예. 예. 자,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앞서 원장님께서 잠깐 이야기해 주셨지만 최근에 뭐 히토류도 통제한다고 하고요. 흑연도 통제한다고 하고 여러 가지 지금 제2, 제3의 광물 전쟁을 중국이 펼치고 있거든요. 우린 과거에 요소수 사태도 겪었죠. 이 드론도요. 이렇게 우리가 중국을 많이 의존하고 있다가 부품을 딱 끊어 버린다. 이러면은 또 타격이 클 거 아니겠습니까? 미리미리 우리도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주장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에서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 말씀드렸듯이 드론 얼라이언스라고 민관 또 연구 모두가 합쳐진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기술 개발이라든지 인프라라든지 또 법제 국제적인 협력 뭐 그런 상용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별로 나눠서.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런 유망 부분에 그런 기업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같은 경우도 리튬 이온 같은 부분에서 리튬 메탈이라든지 세계 최첨단의 그런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상태죠. 그다음에 이제 드론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장도 많이 마련을 하고 있고요. 네. 드론 인증 제도도 지금 발전되고 있고 드론에 관련된 여러 분야에 있어서 계속적인 국가의 투자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보시기에 이 K 드론 쪽에 있어서는 뭐 중국이 그렇게 목리를 부려도 우리가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정도는 지금 돼 있는 거죠. 그런 잠재력은 있는 거죠. 아 그렇죠. 지금 네. 아까 시기적으로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아니라 저희도 하더라도. 계속해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네. 이제 어느 정도가 되면은 이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제작 분야보다는 활용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세계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사실 전망으로 따진다 그러면 뭐 밝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예. 특히 이제 AI 시대 아니겠습니까? 이 드론도 결국은 AI고 또 로봇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AI와 만나면은 드론 UAM이라고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결국은 드론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한대로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AI를 또 요즘 이제 빼놓고 이야기할 그렇죠. 수가 없는데 드론과 AI 이제 자율 주행처럼 드론이 이제는 그동안은 그 1인칭 이 보면서 조정을 네. 했었는데 이제 자율적으로 가서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뭐 아시다시피 AI라든지 그런 영역에 있어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드론에 접목하는 단계까지만 된다 그러면은 충분히 뭐 AI 시대에서도 저희가 그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5G라든지 여러 가지 최첨단 분야는 이미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그 조만간 사실은 저희도 그 충분히 그 세계적인 대열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K 얼라이언스 쪽도 얘기 조금만 더 해주시죠. 이제 계속해서 언급도 해주셨는데 K 얼라이언스를 좀 통한다면 뭐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도 좀. 네, 지금 드론에 관련되는 그런 기업이 사실은 그 대기업이 참여하지 않는 바람에 중소기업이 아주 많게 그 산재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 국가가 어느 정도 그 체계적인 시스템화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민간 그런 그 협력체를 마련하는 게 드론 얼라이언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항공안전 그 기술원 제가 이제 근무하는 데도 이제 그 대표 기관으로 예. 활동을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기술 개발 그래서 상용화 지원이라 그래서 핵심 부품들 아까 배터리라든지 모터라든지 프로펠러든지 그런 부분을 하고 또 그 실증 도시 같은 경우도 이제는 지금 드론 그 월드 페스티벌이라고 지금 이번 가을에도 이제 전국적으로 뭐 부산, 전주, 포천, 남원 뭐 이렇게 이제 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드론 월드컵이라든지 뭐 레이싱 대회라든지 그래서 이제는 드론이 우리가 그 실생활에 그 참여할 수 있게끔 하고 드론이 새로운 영역이 그 우리가 하수구 같은 경우에 이렇게 우리 뇌시경 하듯이 네, 그거 밀어놓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60g짜리인데 화수가 500만 화수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데 직접 사람이 갈 수 없는 그런 데를 다니면서 그 이제 안전 점검을 한다든지 또 이제 산불에 대한 거 뭐 조류 충돌이라든지 그런 그 새로운 그 영역에 아마 계속해서 그 활용하는데 아마 중점을 갖고 발전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이제 K 드론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이게 이제 촉발시킨 건 전쟁 무기지만은요. 요즘에 뭐 건축업계에서도 안전 진단할 네, 때 네. 드론 많이 날리기도 하고요. 앞서 얘기했지만 이제 하수구 지하로도 네. 또 가가지고 검사도 하게 되고 이 정도라면 저 원장님이 K 드론이 우리의 지금의 K 조선처럼 지금부터 좀 국가적으로도 밀어줘서 왜냐하면 뭐 하늘을 나는 자 앞으로 여기 인재들도 많이 와야 될 것 같거든요. 전반적으로 우리 K 드론의 발전 방향을 위해서 필요한 과제들 정리해 주시죠. 네, 우선 그 AI와 그 연계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영역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아무래도 인재들이 와야 되거든요. 와야죠. 거기에 따르는 그 정당한 그 대가가 주어질 수 있는 그런 그 환경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지금 이제 제작만 갖고는 그 한계가 있고 새롭게 활용하는 응용 분야가 중요한데 그걸 위해서 그 드론 시험센터라고 해서 국내에 6군데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아무리 그 어떤 제한도 없이 새로운 그런 드론 시험을 할 수 있어서 테스트 베드로 활동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데서 이제 새로운 그 연구의 장이 펼쳐질 수 있게끔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군 말씀드렸듯이 군은 이제 해외의 것을 이렇게 우리가 뭐 수입하든지 그럴 수가 없어요. 자체적인 국산화에 대해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략무기죠. 앞으로 네, 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 체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중점적인 그 연구를 보충할 수 있는 우리 자동차도 핵심이 있고 여러 그 협력업체가 하듯이 그런 드론 제작이나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아마 그 선결되는 문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지속적인 그 발전이 있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예. 이제 드론이 발전됨에 따라서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것으로 인한 뭐 직접재산권 문제라든지 그렇죠. 또 손해배상 문제라든지 또 소비자 분쟁 같은 책임. 그런 경우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법적인 그런 규제가 명확히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이제 향후에 이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그 테마가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황호원 한국안전기술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